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이제 시작하는데 월요일 첫날이에요. 그러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좀 획이 조금 많죠? 이거는 훔칠절. 이 훔칠절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절도, 표절, 뭐 절취라는 거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 가진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요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은 벌레 설자예요. 설. 이 벌레 설이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고 여기 리을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이제 회의문자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구멍혈이고 뭐 굴혈 해도 되고 구멍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쌀미에다가 한 획이 더 추가한 거예요. 이제 분별할 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냐면 요 벌레가 쌀 동그라미 쳤어요. 지금 쌀을 이제 먹으려고 구멍을 냈는 거. 우리가 바구미라는 벌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쌀벌레 보면은 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한 입 한 입 갉아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쌀을 보면은 이게 씻으면은 벌레 먹은 건 위에 둥둥 떠요. 둥둥 뜨는데 보면은 속이 이게 비어 있어요. 바구미가 파먹어서. 그런 것처럼 쌀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식인데 이 벌레가 야금야금 파먹는 거예요. 구멍을 내가면서 파먹으니까 우리 거를 훔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건데 사람이 먹는 건데 지가 벌레가 먹어버리면 우리가 그만큼 먹을 식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쥐가 파먹었든 쌀자루에 예를 들어서 지금 쌀이 들어있는데 쥐가 그 쌀자루에 구멍을 내서 그걸 파먹으면 우리가 그만큼 먹을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옛날로 따지면은 지금은 곡식이 흔하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 우리 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설명을 이렇게 좀 전에 해드린 것처럼 이 벌레가 쌀을 먹으려고 이제 구멍을 뚫었다는 거,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을 뚫었다는 거는 점점 이게 쌀을 파먹은 것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예시를 드린 것처럼 쌀자루가 있다 그러면은 쌀자루를 구멍을 뚫어서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멍을 뚫어서 그걸 파먹으면 금방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그래서 흠집을 내듯이 도둑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자루를 흠집을 내든 아니면 바구미가 쌀알을 갉아먹어서 흠집을 내든 이게 둥둥 떠 있는 벌레가 먹은 거는 다 떠내려가잖아요. 씻으면 다 떠서 다 나가요. 우리가 그걸 또 안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흘러버리잖아요. 씻을 때. 그런 것처럼 이 글자 자체가 뭐냐면 요거는 벌레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쌀을 야금야금 이제 파먹은 거, 한 번 갉아먹은 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전이든 자원풀이든 다 이 글자 자체를 분별할 변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쌀알을 한 번 계속 갉아먹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 쌀자루에 흠집을 내서 한 번씩 흠집을 내서 왜 쥐가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로 이렇게 뜯는다 해도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이게 확 뜯어내진 못하잖아요. 야금야금 한 번 이렇게 갉아서 구멍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모습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또 두 번째 걸로 가면 이거는 또 차. 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글자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다 순으로 자음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치읓도 이제 다 끝이에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또 차라는 거는 자전 설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지금 제가 굵게 쓴 부분 책상 같이 책상괴 위에 윗면에 이게 넓다란 거를 이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건 이거는 다리. 그러니까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윗면이 있으면 이게 윗면이라면 이 버티는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땅.
이게 땅 위에 지금 쉽게 말하면 방바닥이든 거실이든 그 위에 지금 이제 책상이 놓여져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간다면 뭐냐면 또차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제습 때 쓰는 그릇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모습인데 여기 음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있고 이게 쌓여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원 설명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게 더 많아요. 이게 설명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기 위에 그 음식물이 쌓이고 또 쌓인 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에 음식을 쌓고 또 쌓은 모양을 본뜬 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이 글자는 또 차라는 뜻도 있지만 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많은 모양.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양이 많은 그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쌓인 모양에서 많다라는 뜻도 있고 또라는 뜻도 있고 왜? 또 쌓고 또 쌓으니까 양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차하다, 중차대한 일이다. 아니면 뭘 차치해 두고 그러면 차치라는 거는 뭐 내버려 둔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도 쓰이고 우리 귀에 그래도 많이 익숙하고 이 글자는 다른 거랑 이게 같이 결합이 되는 글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힘력을 놓으면은 이거는 도울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보일시 집어넣으면은 조상 조자가 되는 거고 아주 흔하게 많이 나오는 글자 다른 거랑 결합이 돼서 많이 나와요. 이 글자는. 그래서 대신 뭐 초보자도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눈목이고 이거를 길게 하면 또 차잖아요. 이 정도 뭐 구별하는 거는 이 정도는 다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실수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다함. 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all, 모두 다 이런 얘기죠. 성이 이거는 함시일 때 이거 쓰고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거는 함흥차사. 함흥이라는 건 이제 지명, 이제 이 지역 이름이고 차사라는 건 이제 벼슬 이름. 함흥차사도 제가 고사성어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다음자 일로 쓰는데 이거는 어떤 식이냐? 아이고. 이 글자하고 그 다음에 입구 이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개술 그래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 해야 할 때 개띠일 때 술 할 때 쓰는데 그 개술 할 때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죄다 모두 이게 따로따로예요. 모두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다라는 말 많이 써요. 모두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자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그러니까 입을 모으다라는 게는 뭐냐면은 뭐 중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제 물었을 때 의견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다 물어봤을 때 그 중론 같은 걸 말한다면은 아니면 뜻을 같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 모두 다 지금 입으로다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해서 다 함자예요. 모두 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의를 하는데 나 혼자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모두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뜻을 모아보자. 그 뜻을 같이 하자. 이럴 때 다 모두 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느낄감이든 다함이든 간에 이렇게 쓰면은 나라국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입구 밑에 한일이 있는 건 나라국이고 한일 밑에 입구가 있는 거는 다함이 나와요. 이걸 의외로 많이 이렇게 자리 바꿔서 많이 틀려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 글자는 나라국 할 때는 입구 밑에 한일이 있고 여기는 한일 밑에 입구가 있다는 거. 왜? 아까 개술 이거는 모두라는 뜻에 죄다 이런 뜻이 있던 술이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결합돼 있으니까 개술하고 그러니까 개술 밑에 입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요 밑에 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게 뭐 이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화요일 날은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